자, 이제 중개업의 준비 등에 관한 쟁점들 가지고 문제 보겠습니다. 24회 때 문제 보시게 될 텐데, 일단 무적약자 우연 1회라고 하는 거래행위를 중개했을 때 과다는 아니한 중개보수 지급약정 무효해서 요거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가 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우연히 1회, 즉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과다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유효. 자, 지역농협이라고 하는 거 보증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한다 해서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한다 해서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개설 등록 기준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대신 보증은 어떻다 설정을 해야 된다. 주요 출제 이슈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기준 2억 이상, 분사무소당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있었고, 그때 사이드로 구성되는 게 지역 농협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 3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 3년 경과에지 회수할 수 있다 해서 5년 틀리게 뽑아냈고요. 손해배상자 채권의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임법에서 권리금 회수기업 보호 폐지라는 주제들 공부했었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가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3년 내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4번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적으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은 등록증 대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단순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등록증 대회가 아니다. 5번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공탁을 하는 경우 이때 3억 이상을 공탁을 해야 된다. 요걸 답으로 뽑았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기준 2억, 분사무소 당 1억 해서 토탈 분사무소 한 개 추가한다는 얘기는 주된 사무소 있다는 얘기니까 3억 이상을 공탁해야 된다 해서 답을 5번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가 주된 이슈.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저거죠. 바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공탁 범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 그 손해배상을 했을 때 15일 이내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사람, 그 사람도 거기서 중개사고 터지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총 세 가지가 이슈.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등은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보증의 설정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 자, 지금 임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 교부받도록 할 때 바로 그때 미리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해서 두 가지 의미로 갔었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하는, 이건 답이 안 돼. 2번 질문이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 설정 1,0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 3번 15일 하니까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손해배상 했을 때 어떻다? 15일 이내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요거는 자, 3번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5번 질문에 손해배상을 했을 때 얼마? 15일 이내에 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15일짜리가 뭐라고요? 손해배상을 했을 때 계속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다시 보증 15일 이내에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등록관청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은 우리가 외울 수가 없죠. 자, 외울 수는 없는 영역이 되게 될 텐데, 일단 세 가지 이슈, 보증 설정 금액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바로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을 허락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쯤은 손해배상을 했을 때 얼마? 15일 이내 보전해서 결과적으로 3번, 5번이 둘 다 틀리게 됐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주제에서 자, 이 문제는
25회 때 구성됐던 주제.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28회 때 문제. 기업 공인중개사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중요 쟁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손해배상을 한때 얼마 15일 이내 보전해야 된다 해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된다. 15일 얘기 금방 외울 수 있고요. 근데 그 앞에 손해배상을 한때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등을 제공을 해야 된다. 오른편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자, 확인 설명서 교부해야 되고요. 거래 계약서 교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교부를 해야 된다. 이때 교부하는 것은 누구만이? 기업 공인중개사만이 교부를 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을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지만 교부를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기업 공인중개사만이 교부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정을 설정한다 해서 자, 요거랑 이제 혼동하면 안 돼요. 자, 4번 계속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고 손해배상 한때 얼마? 15일 이내 이렇게 가야 될 것. 자, 5번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에 보증, 보험에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등록증 교부 받을 때 미리 보증 설정해야지 등록증 교부 받을 수 있다. 즉 등록관청에서는 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바로 자, 설명을 자,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해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그리고 요거 교부할 때 그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후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다.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해서 답 아니고요. 3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 개념 자체가 고의나 과실이 전제가 됐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게 된다. 해서 그 정도고요. 4번 3년이라고 하는 거 5년에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 5번인가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답이 되는 주제를 외우셔야 돼요. 답이 되는 주제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3개 이슈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지역농협 뒤에 얼마?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지역농협에서는 개설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은 보증금액 얼마?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 니은번 기업 공인중개사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점점점 끝머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해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기업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을 한때 포인트 며칠 15일 이내라고 하는 거 해서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얼마? 15일 이내라고 할 거. 그래서 자, 니은디가 2개가 틀렸네요. 그래서 기업번 하나만 옳게 구성이 된 사례 해서 거의 뭐 출제 이슈들을 거의 다 담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살 붙이면 아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당 얼마? 각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아줘야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29회 때 자, 가볼까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기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해서 뭔 소린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정의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을 묶어서 부를 때 개공 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1번 유보, 2번 자 끄트머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횡령했다. 고의죠.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할 것 옳은 표현.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점점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공탁금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조치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 중개 과정에서 만약에 고객 대 거래 당사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그 사람이 다른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무난하게 구성되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1번을 좀 까다롭게 구성했던 사례 29회 때 문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는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바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건 답은 3번 되겠고요. 별 의미 없는 문제. 자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면 을은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갑에게 교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갑은 나중에 자 중도금 잔금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될 사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 해약금형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해약금형 계약 해제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죠. 해약금형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배제 특약 없고요. 세 번째 이행의 착수 전임은 어떻다? 해약금형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테고 이 사람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약금형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서 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원상 회복의 문제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받았던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계약금에다가 이자 쳐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왜?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받았던 계약금 먹고 그걸로 퉁쳐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이때 실무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금 등을 누구한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라든가 또는 여기 보험회사, 협회, 캐신관사, 우체국 얘기합니다.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나중에 계약이 빠그러졌을 때 쉽게 반환할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바로 예치, 권고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 계약금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건 어려운 주제고요. 자, 잘 안 내는 주제. 그러다가 거의 안 나오다가 이 주제가 자 30회 탐 구성이 됐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래서 이 계약금 등을 누구한테 아까 최신 관사라든가 개업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사람 명의로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1번 질문요. 개업 공인중개사 계약금 등의 예치를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예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보험회사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 거래 당사자에게 공제사업을 한 자의 명의로 계약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라고 요걸 틀리게 뽑았네요. 그래서 아까 협회라고 하는 것도 다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개공도 될 수 있고 보험회사, 신탁회사 또는 협회도 다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뭐 답은 4번인데요. 24회 때 나왔었고요. 쭉 안 나오다가 6년 만에 이제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의 보장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0회 때 나왔으니까 특별한 사정 없으면은 자 31회 때는 거의 100% 뭐라겠어요? 바로 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다시 구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신고 등이 있게 된다 해서 자 고용신고, 고용인의 범주를 보게 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요, 중개보조원 이런 사람이 고용인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아까 이전 신고 자 10일 이내 신고한다. 고용 종료 신고도 다 10일 이내라고 하는 게 일단 요거 이슈. 그 다음에 아까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중요 쟁점 중에 하나.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진짜의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중요 쟁점.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했을 때 10일 이내 신고한다.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고용 종료 신고가 얼마? 이사 갔을 때, 사람 나갔을 때, 가게 나갔을 때, 이사 사람 나갔을 때 그때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에서 2번 틀리게 뽑았고요. 3번 질문. 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 성향이 개업 공인중개사로 본다 해서 간주한다. 이게 좀 이제 안 좋아 해서 추정과 간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뭐 민법에서 다뤄지는 개념인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도 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공동으로도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할 거. 이렇게 가게 될 답은 이제 1번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기본적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리고 단순 업무 보조자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단순 업무 보조자라고 하는 거. 1번 오른편, 2번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얼마?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가게 옮겼다고요? 사람이 옮겨 나갔습니다. 고용 종료 신고, 이전 신고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개설 등록 신청하게 되면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지해 줄 것, 인자계 변경 등록 7일 이내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 공개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오른편 중개보조원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등 할 수 없고요. 인장 등록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했을 때 미리 업무 개시 전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5번쯤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지금 틀리게 구성했던 것은 2번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오른편. 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요거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가 방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이런 것들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굳이 시군구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한 데서 틀리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해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 확인 요청 받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죠. 중개보조원 실무교육 아니죠.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할 때는 직무교육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4번 기업 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얼마? 10일 이내 해서 4번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5번 외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할 때 그 자격을 증명한 서류에서 지금 생전 듣도도 못한 얘기 5번 지문이 개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답이 되는 주제 나머지 4개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기존에 다뤄진 것들 이건 이제 사실은 1번 지문을 가지고 찍어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5번 지문이 왜 틀렸다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이런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해 놓고 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귀책 사유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개공도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번 지문이요. 기업 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4일 내에서 2번을 가지고 틀리게 뽑아냈죠. 해서 이사 갔습니다. 이전 신고 얼마? 10일 이내. 자, 사람 바뀌었습니다. 고용 종료가 됐습니다. 사람 바뀌었으니까 10일 이내. 가게 바뀌고 사람 바뀌면 어떻다? 10일 이내 신고. 이렇게 묶어서 가셔야 될 테고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개공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아까 이제 얘를 가지고 또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비슷한 지문들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했을 때 개공, 소공,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한다. 다시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거 요즘은 거의 구성 안 됐는데요. 자, 중개사무소에는 자격증 원본,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관련해서 중개보수 요율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무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게시해야 된다. 중개보조원에 의한 고용신고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방문할 이유가 없으니까 전자문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교해서 재개신고, 변경신고라고 하는 것도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인장등록 관련해서 틀린 것은 자, 인장등록에서는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법인 얘기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인장, 주된 사무소에서는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에 있어서 분사무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한편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 삼아 내야 될 거 바로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요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에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공의 인장은 업무 개시 후유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세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 고용인 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자 변경 7일 이내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답은 1번이었구나. 그 다음에 3번 문제 지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중개보조원에 의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인의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뭐 등등등 무조건 함께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에서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 중요 쟁점. 그리고 이때는 그 법인의 인장을 들고 갈 것이 아니라 임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임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답은 1번인데 좀 옛날 문제 좀 구질구질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 요즘엔 잘 내지 않는 주제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인장 등록 옳은 것을 모두
모두 고르시오에서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 행위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해서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변경은 며칠 7일 이내에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3번 개소리죠. 이런 것들 신경 쓰면 안 돼요. 4번 집은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자,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어떻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하게 된다. 세 가지가 이슈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법인의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의 인장 같은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게 된다. 그 다음에 변경 등록 며칠 7일 이내, 다시 7일 이내에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등록 등의 반납 7일 이내,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7일 이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자, 틀리게 구성한 것은 뭐였었더라 해서 4번인가요? 분사무소에서 요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다. 그 다음 주제예요. 자,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인장 등록에 관한 주제를 보고 계시고요. 자, 하나 더 쟁점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8회 때 문제.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뜨트머리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 2번. 자, 답이 2번 되나요? 자, 다시.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3인전 확확 거거통 얘기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에 뭐가 있어? 인장 등록. 자, 여러분 자료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가 되는데 어차피 계속 노출이 돼야 되니까 업무 정지 처분요. 여러분 자료 13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3인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되어 있고 6등 과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132페이지 자,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서 배제하게 되는 것을 업무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 해서 3인전 확확 거거통 인장 등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확확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이제 허위 매물 사건에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는 것. 6개월짜리 6등 과공이라고 해서 등록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했다라든가 또는 자 다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짓 공개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정세.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을 옳게 뽑는데 일단 얘는 배제하더라도요. 3번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에서 분사무소 얘기죠. 그래서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 항상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을 한다. 그 다음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는 자 4번이 좀 어려웠었고요. 자, 우리가 자주 안 보는 지문이었었고 어찌됐든 이건 요 정도의 쟁점.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신 나머지 지문이 좀 쉽게 갔던 주제라고 해서 자, 우리가 행정처분 얘기는 문제 풀 때 항상 좀 뒤로 배제하고 뒤로 유보를 해둬야 될 그럴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해서 개념 살펴드렸고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장 등록에 관한 주제 보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 주제.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 2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변경할 때 7일 이내에 등록해야 된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이때는 자 법인의 인정이고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 분사무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름 응용 들어간 거 있죠?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다 틀렸죠? 무조건 분사무소 얘기하게 되면은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자 이때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서 아까 봤던 문제를 응용 들어간 겁니다. 지금 보면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언제 28회 때 문제 나왔었죠?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본 사람이 무엇이라고 장난을 친다고 소속 공인중개사 뜬금없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건 별개 문제로 개공한테 뭘 한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차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요거 되게 까다롭게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구성했고, 나머지가 또 쉬워. 인장의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28회 때 문제하고 30회 때 문제 같은 맥락이라고요. 새로운 주제를 찾아간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보면 짜깁기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뭐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무조건 맞춰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틀리는 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무 개시 전 얘기 보시고 여러분 자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해서 업무 개시 전 관련해서 자 교재 지금 이제 115페이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서 쟁점 크게 3가지가 나오게 된다. 설정식 업무 개시전, 이건 쟁점 안 될 테고, 자, 설정 금액이 주된 이슈,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당 각 1억 이상, 그 다음 지역농협은 아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 공탁금 3년 내 회수할 수도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을 허락했던 그 사람도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할 거. 그 응용 들어간 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공한테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개공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해서 소공이나 중개보조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전 나와 있죠? 키워드 뭐라고요? 손해배상 한때 얼마? 15일 이내. 자, 2개 음대가 있는데 손해배상이라는 말 들어갔을 때 얼마? 15일 이내. 그래서 3가지 이슈.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설정 금액. 2번째라고 하는 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도 그것을 허락한 사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3번째. 자, 바로 손해배상 했을 때 얼마? 15일 이내. 요 3개가 주연 출제 이슈. 고용인 신고 등 관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받도록 한 후 고용인 신고 등 하게 될 텐데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자격 확인 요청 소공일 때만 문제가 되게 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자격 확인 요청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 관련해서 직무교육 받도록 하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 그래서 이 2가지 다 고용신고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이렇게 고용신고가 있게 되면 업무상행위, 그를 고용하는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아까 유치하게 추정한다. 26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고용 종료 신고 얼마?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다시 가게 옮기게 되면, 사람 옮기게 되면 어떻다?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었고요. 인장의 등록이라고 하는 거. 개공 업무 개시전까지 인장 등록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이나 고용 신고 등과 함께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전까지
인장을 등록한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라고 하고, 법인, 자, 제일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주된 사무소에는 법인의 인장,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 그래서 인장 등록 얘기는 뒤에 얘기, 법인 얘기하고 변경 등록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해서 중개업의 준비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